전반적으로 중국 경제 지표 나올 때마다 저희가 좀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요.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수치부터 한번 정리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의미와 중국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6.9%가 나오면서 7%를 하회하는 모습이었고요. 예상치였던 6.8%도 역시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외 산업 생산이나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전월치에 비해서 0.6에서 한 0.4%포인트 정도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예상치도 모두 역시 하회를 했습니다. 다만 소매 판매가 10.9%가 나오면서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보자면 중국 경제 지표는 여전히 좀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좀 걱정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환율 상황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도 30원 하락했었는데 급락을 했었죠. 오늘 장에서도 좀 오르나 싶다가 다시 한번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전략 세워보고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표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분석, 뷰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과연 우리는 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도 팁을 얘기해 주시죠. 일단 저도 지금 오면서 지금 내용을 확인을 했고요. 일단은 6.8% 이상 정도만 나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일반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6.9% 정도 나왔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상치보다는 약간 상회한 수치, 저는 뭐 블룸버그라든지 그런 데서는 6.8% 예상을 했었었는데요. 일단은 그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 기억을 해보시면은 공산당에서 즉 발개위에서 22일 날 공식 발표한 웹사이트를 확인해 보시면은 7% 수준의 성장은 자신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제조업 중심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은 서비스업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산업이 재편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GDP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 안에서 가장 볼 수 있는 핵심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일자리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연간 1,000만 개 정도 일자리 수준을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미 952만 명으로 목표치의 95% 정도는 이미 달성한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소매 판매 지수가 10.9% 정도 나왔는데 소매 판매 지수가 그나마 예상치 배합했던 이유는 내수가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대형주, 우리로 치면 대형주 위주의 산업 생산 구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약간의 예상치보다 부합 혹은 떨어질 수도 있기 생각은 하지만은 일단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수치로는 나쁘지 않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26일, 29일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지만은 오중전회가 예측이 되어 개최가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오중전회에서의 예측도 역시 가장 중요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DP 성장률 추이 자체가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잘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오중전회에서 기대감 자체 수그러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예상치 정도가 가장 중요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중전에 잠깐 말씀드리자면 5년 계획을 앞으로의 5년 계획을 좀 더 세울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새로운 정책을 나타나는 것보다는 일단 아시다시피 기존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인프라 투자 12억 위안 정도 규모로 더 들어갈 수 있다라는 뉴스 좀 나올 수 있고요. 계속될 수 있는 인프라 투자라든지 어떻게 설비 투자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구전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GDP 성장률로 봤을 때는 지금 상해 시장은 역시 부합한 수준까지 갈 수 있다. 지난주 시향을 또 같이 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시진핑 국가 주석이 영국을 방한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일단 그때 나왔던 내용 같은 경우는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 참여 주목했다 이런 내용을 좀 나왔었는데요. 원전 건설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중국 남차 굉장히 작년에 히어로 종목이었죠. 남차가 북차랑 합병이 되면 지금 중국 중차가 됐는데 그때의 기준에 중국 남차가 지난 4월 달에 이미 영국의 고속철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독일의 지멘스라든지 히타치도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히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 쪽의 산업 경쟁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수할 수 있다라고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 정부가 7이라는 숫자를 계속 말하다 보니까 이걸 좀 하회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장 예상치가 6.6%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었고요. 6.8%가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의 예상치였는데 그래도 GDP가 6.9%가 나왔다는 점, 그리고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점을 통해서 이제 국내가 아니라 중국 내수도 좀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기서 6%대로 떨어지다 보니까 오중전회에서 보다 좀 적극적인 기존 정책에 대한 수치화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함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큰 그림은 저희가 한번 그려봤고요. 이번에는 종목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해볼 만한 종목 어떤 거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제일 트랙터라는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종목으로 제일 트랙터입니다. 꼭 국내 기업 같은 친근한 이름인 것 같은데요. 어떤 기업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친근한 기업 맞기 때문에 네. 일단 트랙터 시장 중국 내 1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까 잠깐 좀 지금 제일 트랙터를 말씀드리기 전에 시장을 약간만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네. 일단은 지금 상해종합지수가 3,400포인트 정도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60일선에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저번 한 2주 정도 말씀드렸을 때 60일선까지는 단기 목표치로 우리가 삼을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네. 여기가 뚫게 된다면은 그 다음 목표치인 200일선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3,70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저 이전 지수 때 확인을 해보시면은 갭하락을 해서 떨어졌거든요. 네. 갭하락해서 일반적으로 지수가 갭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메꿀 수 있다. 혹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갭하락했을 것 같은 경우는 매물이 없습니다. 즉 그렇겠네요. 3,500포인트 정도가 오게 된다면, 즉 우리식으로 따지면 지금 60일선을 강하게 뚫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은 3,700포인트 정도까지 가서 3,900포인트, 4,000포인트까지는 원샷으로 도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지금 입장에서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언제 들어갈까, 그리고 저도 지금까지는 뷰를 말씀드렸을 때 좀 천천히 들어가세요, 분할 매수를 하세요라고 좀 말씀을 드렸지만 네. 지금부터라면 지금까지 종목을 매주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종목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있고 차트가 살아있는 종목들로 매매를 해보신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일 트랙터 역시 같은 맥락으로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굉장히 좀 희망 섞이고 지금까지의 스탠스와는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트랙터에 대해서 그러면 설명을 본격적으로 해주시겠어요? 네, 말씀 좀 들어보면요. 일단은 중국 1위의 트랙터 생산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대형 트랙터 시장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림 보면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트랙터 생산 시장 규모 추이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가운데 음영 확인해 보시면, 그러니까는 녹색 음영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트랙터 내수 시장 규모 추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즉 북미라든지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규모 추이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셔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시아 지역 쪽만 늘어나고 있다, 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늘어나는 추이를 분석해 보면 8.5% 비중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중국 내로 작년까지 데이터를 봤을 때는 중국 내 시장에서만 10%의 고속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하기 때문에 일단은 트랙터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제일 트랙터 입장에서는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서두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 그림으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 다음 그림 같은 경우는 중국 농기계 정부 지원금 규모 및 증가율 추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떤 파란색 음영 같은 경우는 규모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으나 지금 하늘색 음영으로 보이는 성장률 추이, 증가율 추이는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예. 이게 지금 보시면은 올해 1월 30일 날 발표한 농기계 구매 지원 실행 지도 의견. 그러니까는 농기계에 대한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수준을 보이는 그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참 중국 정책은 이름이 길어가지고 저희가 안 길지만은 와닿아서 좀 설명을 쉽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2015년도에서 17년도 사이에 3년간 농기계 구매를 지원해주겠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2015년도는 지나가고 있는 추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기 때문에 2년간의 앞으로의 구매 지원 보조금 추이는 모멘텀은 살아있다 남아있네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그림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중국 농기계화 수준에 대한 그래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1월 30일 날 발표한 그 긴 종목에 대한 정책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네.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내용은 전 생산 과정을 현대화, 기계화하겠다라는 게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농기계화 수준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갔을 때도 62% 정도까지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성장했다는 봤을 때는 62% 정도 수준은 지금 한국 수준이랑 비슷하다라고 그래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2년 만에 빠른 수치로 올라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그 다음 그림 보시면은 동사의 제품 타입별 시장 규모 및 추이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 같은 경우 주목하고 있는 이유를 봤을 때는 일단 지금 가운데 음영 같은 경우, 가운데 음영이 아니고 첫 번째 파란색 크게 음영 같은 경우는 대형 트랙터 시장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하늘색 음영이
소형 트랙터 시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 트랙터 시장은 정체되는 수준이지만 네. 대형 트랙터 수준은 꾸준하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일 트랙터 역시도 충분히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때 중국 같은 경우는 트랙터 시장이 외국 브랜드가 90%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토종 기업 자체가 앞으로 성장이 좀 더 무궁무진하다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반대 요소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마지막으로 그 그림 보면서 말씀드리자면은 네. 상해 종합지수랑 거의 같습니다. 제일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 11.67 위안 정도 되는데요. 지금 수준에서 정고점 부근이 아니고 일단 200일선이 가고 있는 부분이 13에서 14 위안 정도까지도 단기적 10% 정도의 상승 룸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충분히 보신다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제일 트랙터까지 이렇게 저희가 차트를 통해서 분석을 해드렸고요. 이와 함께 중국 경제지표 나오는 거에 대한 해석까지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